귀여워. 안녕하세요. 아마추어 추락자 정태문입니다. 미국 추력회의 모든 것을 연재한 지가 대략 한 190 몇 회니까 200회 가까이 됐죠. 근데 이게 어쩌면 이번 영상이 미국 추력회의 모든 것으로서는 마지막이 될 확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현재 지금 출국기를 하지 않고 있고요. 5월 19일에 USPS죠. 미국 우체국에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이제 하러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당분간은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 미국 이제 추러크 일은 그만두고요. 이제 우체국 일을 갖다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최근에 보니까 근데 미국 추러크 관련 또 이슈가 하나 생겼더라고요. 트럼프 아저씨가 트럼프 형님이 그 뭐죠? 미국 추러크의 그 영어 능력에 관해서 이제 강화해야 된다. 미국 추러크가 영어 능력이 좀 부족해서 그러니까 잘못된 잘못된 이제 그 언어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죠. 예,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되어서 뭐 이렇게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좀 말이 좀 되지 않는 그런 식의 논리에서 여하튼 간에 지금 일주일 전인가요? 4월 말쯤에 그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추러크가 되려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미국 추러크를 하고 있는 사람 중에도 이제 조만간에 영어에 관한 뭐 테스트라 그럴까요? 평가는 그런 것을 갖다가 좀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게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문제에 관해 이제 아티클을 갖다가 한 몇 개를 읽어봤는데요. 근데 원래 이제 미국의 이런 미국 추력에 관해서 미국 추력의 영어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뭐 그런 걸 좀 커뮤니케이션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뭐 교통 표지판을 제대로 읽고 영어를 어느 정도 쓸 줄도 알고 읽을 줄도 알고 어느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번 트럼프가 오기 전에는 약간 완화를 했어요. 그 이유가 정확한지는 어떻게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좀 완화돼 가지고 영어를 갖다가 특히 뭐 평가하거나 그런 거 없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그거는 자체 시장에다 맡겨놨죠. 회사에서 알아서 잘 뽑게끔 이런 식으로 맡겨놨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행정명령으로서 강화를 시키는 거죠. 자격 요건을 강화하겠다는 거죠. 이전에도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좀 완화시켰는데, 이번에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걸 갖다가 다시 강화시키는 쪽으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일주일 전에 행정성명을 했고, 근데 지금 현재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 어떤 테스트, 뭐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인 그런 거기에 대해서는 나온 게 없어요. 그것은 아마도 발표에 의하면 6월 말쯤에, 6월 17일인가요? 6월 말쯤에 FMCS에서 이 미국 연방 뭐 운송국 정도 되나요? 뭐 그런 안전관리국가 정도 되는, 그럼 거기서 이제 이런 이제 어떻게 추러크가 되려는 사람을 갖다가 영어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뭐 실기도 치고, 그러니까 오럴로 말로와 스피킹도 치고, 그 다음에 뭐 문자를 읽고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평가하는지, 그런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해서 나온다고 합니다.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두 달 정도 남았겠죠. 그 시간 안에 그런 것들이 이제 준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좀 글쎄요, 말하기가 좀 거시기해요. 왜냐하면 물론 몸 쓰는 일에 다른 일도 이제 뭐 영어가 사실은 필요 없는, 몸 쓰는 일은 주로 이제 몸을 쓰다 보니까 영어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겠죠. 흔히 말해서 우리 노가다 쪽에요. 이것도 이제 추러크 일도 노가다 일이라 생각한다면 나쁜 의미가 아니고요, 몸을 쓰는 일, 육체를 쓰는 일을 한다면 근데 그전에는 뭐 영어가 그렇게 강화를 안 시켰고 영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미국 추러크 세계의 이민자들이, 특히 영어가 그렇게 잘 안 되는 이민자들이 진입을 하는데 용이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한 2, 3개월 정도, 한 1, 2개월 정도 운전학원을 가서 시험을 치고 운전을 배워서 이제 트럭커가 되는 그런 식으로 좀 됐는데, 만약에 여기서 영어 문제가 다시 걸려 들어간다 그러면 그 미국 트럭커가 되는, 특히 이민자들 경우에 미국 트럭커가 될 수 있는 그 진입 장벽이 굉장히 허들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측면에서는 미국 트럭커가 굉장히 귀하게 좀 몸값이 올라간다 해야 되나요? 왜냐하면 그만큼 운전자가 트럭커가 수가 줄어들 수가 있잖아요. 그 많은 자격이 이제 영어가 안 돼 가지고 하는 사람이 좀 이제 좀 나오면 트럭커 일을 하려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고, 기존에 또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은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강화돼 가지고 이제 운전을 못하게 하면 그런 일도 발생할 것 같고요. 그래서 여하튼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 트럭커의 그 나름대로 이제 뭐 어떤 위기까지는 아닌데 네, 하여튼 간에 그 트럼프가 이런 이슈를 만드는 바람에 좀 머리가 아프게 된 상황이다. 근데 이것도 평가하는 게, 물론 이제 이제 나름대로 만들겠죠. 테스트를 만들고 영어를 평가하는 그게 나오겠지만, 글쎄요. 그게 얼마만큼 크게, 물론 뭐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민자들에게는 미국 트럭커가 되는 과정이 참 그나마 시간을 투자해서 한 2, 3개월 투자해서 트럭커가 되면 그나마 이제 몸쓰는 일 중에서는 괜찮게 버는 그런 일이었거든요. 그런 데 진입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시기가 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튼 미국에 살려면 뭐든지 간에, 미국 트럭커든 뭐든지 간에 영어를 하면은 뭐 좋게 좋죠. 그래서 이번 기회를 삼아서 뭐 영어 공부를 뭐 조금 더 하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그 4월 3일쯤이죠. 이제 4월 3일에 월마트로부터 터미네이트 난 다음에 며칠 뒤에 제가 이제 USPS에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고, 며칠 뒤에 이제 신공부를 좀 하고, 한 3일 뒤인가 3, 4일 정도 뒤에, 아닌가 일주일 정도 한 그 정도 뒤에요. 그러니까 4월 10일 전후로 해서 제가 이제 시험을 친 것 같아요. 이렇게 시험을 쳐서 일단 시험은 일단 뭐 됐는데요. 이제 그거에 앞서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5월 19일 날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USPS에서 일을 하게 되면 이제 새로운 코너를 하나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이제는 미국 트럭커의 모든 것이 아니고 미국 USPS의 모든 것, 이런 식으로 해서 제 직업에 관련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또 시간을 또 한번 가능하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제가 USPS에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지금까지 오리엔테이션을 받기 전까지 과정을 간단하게 이제 소개해 드리면 이런 거죠. 먼저 그래서 4월 10일 전후에 제가 이제 시험 공부를 나름대로 좀 하고 시험을 쳐서 이제 시험을 쳤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이제 그게 이제 USPS.com이라는 데 들어갔어요. 온라인에 들어가서 이제 자기 이제 이 파일을 만들어야 돼요. 그것도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모든 정보를 기입하고 뭐 몇 년간 살아온 그 이전에 뭐 기록들이 있잖아요. 뭐 회사 어디 다녔고 그런 모든 기록들을 갖다가 이제 다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지워놓고 해가지고 자기가 또 그런 기록을 1차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플라이를 하게 되면 자기가 이제 어플라이는 크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볼 수 있겠죠. 외근직, 내근직.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바깥에 돌아가는 외근직은 우편을 배달하는 아저씨, 우체국 아저씨, 집배원 아저씨 있잖아요. 그건 외근직이고, 집배원 아저씨 말고 집배원 아저씨가 우편을 배달할 거면 또 모든 게 또 그걸 갖다가 이제 세팅해 놓는 그 안에서 웨어하우스 안에서 실내에서 이제 그런 걸 분류하고 갖고 오고 운반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내근직, 이렇게 이제 분류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안에서 이제 뭐 우표도 팔고 그런 셀도 팔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시험은 크게 4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그거는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근데 이게 이제 시험이 중요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시험을 쳐야 되느냐. 근데 시험이 이제 조금 이게 좀 어떤 면에서는 우습고요. 이게 좀 우습다는 표현이 뭐냐면, 이게 무슨 뭐 1+1 이런 식의 시험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문항이 약간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그 시험이 4가지 종류가 있는데 4종류마다 시험이 조금 다른데, 기본적으로는 크게 보면 8문항은 기본적으로 그 약간의 이제 예를 들어 집배운 하는 사람하고 안에서 그 이제 웍신 내리고 있잖아요. 어떤 자기가 일하는 환경에 대해서 그런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런 걸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당신은 그러니까 뭐 있잖아요. 나는 뭐 다른 사람이 어려운 걸 보면 잘 돕는다, 뭐 그런 식의 자기 고백적인 거기에다 마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또 평가한단 말이에요. 시험 점수를 갖다가. 말은 너는 어떤 스타일의 사람이냐를 묻는데, 그 어떤 스타일의 사람이냐 물어놓고 그걸 평가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솔직한 것보다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그런 대답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하튼간에 그런 시험을 하다가 치게 되는데요. 대략 한 3-40분. 근데 이게 뭐 거기에도 써 있는데, 시험에는 이게 무슨 뭐 시간은 무제한이에요. 기본적으로 큰 제한은 없어요. 그렇지만 거기 보면 될 수 있으면 빨리 쳐라.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너무 늦게 쳐도 그게 카운트하는 것 같아요. 장항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답이 뭔지도 몰라요. 어떤 답을 주었을 때, 어떤 대답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시험 점수를 좋게 주는지 그것도 모르는 거죠. 여하튼간에 따로 제가 다음에 시험 구체적으로 이제 미국 USPS의 모든 것을 시작하면 구체적으로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영상을 만들겠지만, 그래서 답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식의 시험인데요. 특별히 뭐 공부할 것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 문제의 유형이 익숙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책을 한 권 사서 보면서, 그리고 이제 인터넷에 보면 영상 같은 게 좀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그걸 보면서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요. 그래서 시험을 치면 시험 점수에 대해서도 지금도 제가 지금 정확하지는 것은 아닌데, 모든 기본 정보는 USPS.com에 그 모든 정보가 다 나와 있어요. 들어가 보면 제가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영상 구체적으로. 그럼 그걸 다 읽어보면 어떤 식으로 시험 준비를 하고 어플라이 하고 과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따라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먼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USPS는 연방 공무원이잖아요. 연방요. 페더럴 가버먼트에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어떤 사람은 잘못 알고 있는 게, 미국 시민권자만 이 USPS 우측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주권자도 USPS에서 일을 할 수가 있고 어플라이에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명심하시고, 자격 조건에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라는 사실을 갖다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시험을 치잖아요. 점수를 갖다 바로 알아볼 수 있어요. 치고 나면은 이제 들어가서 보면 체크하는 게 있거든요. 구체적인 과정은 또 거기에 보면 또 정보가 어떻게 체크하는 과정이 다 나오거든요. 나중에 제가 다음에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알아보시고, 시험을 치면 될 수 있으면 점수를 좋게 받는 것이 좋다는데, 그게 확실한 건지 모르겠어요. 물론 당연히 커트라인이 있습니다. 뭐 70점 이하로 이제 맞게 되면은 점수가 70점 이상이면 꽈라게 되는 거죠. 그러면 1년간 똑같은 포지션으로는 응시를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공부를 좀 하고 쳐야 되겠죠. 준비를 하고, 물론 뭐 시간은 뭐 안 따진다 그러는데 제한 시간은 없어요. 그렇지만 빨리 하는 게 좋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좀 유념하시고, 그렇게 해서 시험을 쳐서 시험 점수를 이제 높은 점수를 받으면 좋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영상을 하다 참조하시면 되고, 그리고 책도 하나 사보면 되고, 그런 식으로 준비를 많이 하시면 좋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점수가 어느 정도 되고, 그렇게 하면 이제 어떤 자기 주변에 있는 자기가 집 주변에 가까운 곳에 자기가 출퇴근할 수 있는 곳을 갖다 이제 어플라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점수와 모든 것이 그걸로 가겠죠. 모든 정보 그 전에 만들었던 이제 이 파일이 그걸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그쪽에서 이제 오프가 와요. 그래서 오프가 오게 되면 그걸 갖다가 이제 오프를 갖다가 승인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뭐 백그라운드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저에 대해서 저희 신원제 같은 거죠. 신원제 같은 걸 쭉 한 다음에 거기서 이상이 없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리엔테이션에 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이메일로, 기본적으로 이메일로 모든 과정이 진행됩니다. 아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서류 작업이 엄청나거든요. 정말 짜증날 정도로 많아요. 뭐 지인들 주소 넣고 이메일 넣고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뭐 옛날 뭐 학교에 이력 같은 것도 넣어야 되고요. 옛날 직업 이력도 넣어야 되고, 주소 바뀐 거 뭐 어떻게 몇 년 안에 살았던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하나라도 안 맞으면 잘 안 되고 막 그런 과정을 이제 각자 알아서 잘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것이 이메일로 진행되니까요. 일단 이걸 어플라이 한 다음에는 이메일, 특히 스팸 메일, USPS에서도 그런 이메일이 계속 옵니다. 그런 걸 알려줘요. 너 이제 이거 되면 이제 그걸 하라. 모든 이제 스팸 메일이라 다 체크하고 항상, 그리고 시간도요. 예를 들어서 이제 타임 리밋이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시험을 이제 하잖아요. 시험은 네가 이제 어플라이 한 다음에 시험은 3일 안에 치지 않으면요. 시험은 3일 안에 치지 않으면 또 다시 사라져 버려요. 다시 어플라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제한된 시간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또 핑거프린트 하라고 또 오거든요. 이제 그건 어디 가야 되거든요. 핑거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일하는 우체국이랄까요. 그게 좀 규모가 작으면 저 큰 데 가서 이제 하게 되거든요. 저도 이제 큰 데 가서 했고요. 에디슨이라는 곳에서 저는 했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다 그런 정보들이, 모든 정보들이 이메일로 오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이메일에 어떤 단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갖다가 시간을 갖다가 딱 제한되어 있어요. 뭐 며칠 만에 네가 모든 안에 있는 내용을 작성하라. 그리고 어떤 식으로 뭐 보내라. 뭐 어떤 식으로 네가 받겠다는 걸 표시하라. 뭐 등등등의 그런 리밋이 있거든요. 그 타임 리밋을 갖다가 잘 지켜서 팔로우 하시면 그건 이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충 한 10일 전후에서 어플라이에서 시험을 친 뒤에 지금 이제 5월 19일 날, 그러니까 거의 한 달 반 정도요. 그 정도 시간 내에서 이제 USPS에서 시험을 치고 어플라이에서 오리엔테이션까지 이렇게 이제 받았고요. 그래서 앞으로 한 2주 가까이 남았네요. 그죠? 한 2주 정도 뒤에 이제 5월 19일에 오리엔테이션을 참가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제 USPS에서 일을 하게 되면 미국 출력의 모든 것이 아니라 미국 USPS의 모든 것을 갖다가 연재하려고 그러니까요. 관심 가지시고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주말 되세요.